사랑하는 제자들과 수학여행을 떠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딸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아직도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도 세월은 1년이 지났지만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만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꼭 호소합니다. 우리 딸도 정규재 선생님처럼 순직 처리돼가지고 명예회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이재 선생님은 2009년도 3월달에 기간제 교사로 단원고등학교에 부임하였습니다. 6년차 단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2013년 이후에는 계속 담임을 하였고 2011년 내는 고3 담임을 맡아 대학 진학에 성심성의껏 힘쓰고 정규 교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세월호에 탑승하여 제주도의 수학여행을 가던 중 배가 침몰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세월호에서 이재 선생님은 자신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오총 숙소에서 사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학생들이 탈출을 시작하던 순간에도 본인은 구명조끼조차 입지 못한 채 끝까지 학생들 곁에서 학생들을 탈출을 도왔습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 선생님들 모두 학생들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희생하였습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정규 교사들은 2014년 7월 23일 안행부에서 순직 철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가 받는 어떠한 애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똑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시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순직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판결 1심과 2심은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였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기간제 교사도 교육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교육 공무원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를 순직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기간제 선생님들의 명예를 살려 주십시오. 예, 지금 두 분 선생님의 그런 차별적인 순직 인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사실 참 이런 기자회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가 참 이 정부가 참 나쁩니다. 하는 짓이 다 그렇습니다. 죽은 분들까지도 이렇게 차별을 하고 실제 이제 입법조사처라든지 법원의 이런 판결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관행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과연 정부가 좋은 게 뭔지 그리고 이 국민들한테 좋은 게 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계속 그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겨우 두 분입니다. 두 분의 기간제 교사를 다른 교사들하고 똑같이 인정해라. 순직하라. 순직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데 이걸 안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버티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는 이 두 분들 죽음조차 차별받는 이런 상황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계속 정부의 이 우리의 요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항의하고 계속 유가족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된 의견서를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법적으로 쟁점이 된 거는 하나입니다. 과연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 공무원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본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의에 대해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 각호에서는 관계 법령이 공무원으로 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는 그 교원 공무원법에서
기간제 교사는 교원이다. 그리고 교원은 공무원이다라고 분명히 정하고 있고, 앞에서 지금 그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원 역시도 기간제 교사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성과금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시 공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교사 역시 당연히 상시 공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매일 8시간 주 40시간 담임 업무를 맡고 수업을 하고 행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공무라는 것에 있어서도 기간제 교사 역시 그 상시 공무에 종사한 자로서 공무원에 해당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교원공무원법에서는 지금 당연히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관한 그러한 법령들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조문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공무원연금법은 그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반대 해석상 당연히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의견서에는 쓰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내놓는 논리는 그것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연금법에 기여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연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은 이분들이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 연금법에 가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을 금지를 했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보더라도 기여금의 사후 납부 제도라고 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 기여하지 않았던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사후 납부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기여금의 납부 여부는 절대 이 순직 인정 여부에 있어서 요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고 있는 기여금은 납부한 바가 없다라는 것은 요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관행,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지금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그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조문에 의하더라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이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금 기간제 교사 이 두 분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간제 교사 역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이 되고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그리고 비정규직 남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들고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였습니다. 그 기간제 교사든지 아니면 기간제 노동자가 됐던 그들은 단순히 그 차이가 있다면 기간을 정해서 고용계약을 체결했거나 아니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이 지금 시키고 있는데 기간을 정함이 다르다. 이것을 가지고 상시 공무냐 아니냐로 따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말에 대한 몰이해다.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노동시장에 있어서 그 노동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사업주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기간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은 차별의 문제였었는데 살아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망한 기간제 분들에 대해서까지 차별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그 비정규직 문제를 관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기간제 문제에 있어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세월호 이 돌아가신 두 분,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차별 문제부터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박근혜 정부가 이 비정규 문제에 대한 차별 해소를 정말 진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제 윤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법적으로 공무상 사망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또 기여금을 냈냐 안 냈냐를 가지고 결국은 공무원이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치졸한 그런 이제 정책의 뿐이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 해석을 해서 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선 이것부터 해결하라 이렇게 됩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하기 전에 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전에 지금 법적으로 얼마든지 인정이 가능하고 또 그 기간제가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에 있어의 차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선 그 매우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김초원, 이지혜 두 번의 이런 차별, 순직에 대한 차별부터 해소하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다는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학교에는 지금 10% 정도의 기간제 교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리고 학교 업무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선생님과 일반 선생님들의 일에 분리는 없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기간제 선생님이나 정규직 선생님이나 아이들에게 담임을 맡거나 교과를 맡거나 열심히 가르치고 상담하고 그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협력합니다. 이것이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이 아이들을 구하러 내려가셔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직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육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죽음 이후에도 차별하는 것으로 매우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4.16 1주년을 맞아서 아이들과 4.16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문제점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회에 대해서 그려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선생님들만 순직 처리가 되고 기간제 선생님들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우리는 아이들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가르치면서 기간제다,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까지 차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는 반드시 바꿔줘야 합니다.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처리를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것은 4.16 이후에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교조는 두 분 선생님들이 반드시 순직 처리가 되고 그리고 두 분의 그 희생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 선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하게 살아오셨고 선하게 그 삶을 마치셨다라는 표현으로 선종이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두 분의 선생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인간의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교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으신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의 죽음을 우리는 선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아프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기간제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나는 정규직이 아니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셨을까요? 교사로서의 양심과 교사로서의 자질과 명예를 끝까지 지키셨던 두 분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어가며 두 분의 순직을 처리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은 이해하기가 그리고 납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안입니다. 두 분의 선한 삶에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 그 이유 하나입니다. 두 분의 죽음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 종교인들 모두도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더 지켜나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는 일에 저희 종교인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의롭게 돌아가신 두 분 선생님을 예우하기는커녕 이런 허망한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박근혜 대통령 핵심 비정규 공약이 올해까지 공공부문의 모든 상식 지속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화 한다는 파격적인 공약이 있습니다. 그 약속 지키는 그 첫머리에 이번에 돌아가셔서 순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두 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대통령의 태도가 저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공약에 걸맞게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6월 23일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이 세월호 참사 1년 만에 순직 신청을 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두 분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계란을 채택했고 69명의 국회의원들도 기간제 선생님 순직 인정 촉구 계란을 발의했다. 법률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도 두 분의 순직 인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시작했다. 차별 없는 애도를 위한 모두의 마음이다. 교육부와 인사 혁신처는 김조원 이재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기간제 선생님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유권 해석에 매달려서 순직 인정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재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는 두 분의 유족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순직 인정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5년 7월 1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재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 감사합니다.